깜짝이야. 너는 누구니? 소녀는 정희를 한참 바라보다가 무덤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여기 우리 엄마 무덤이에요.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손에 들고 있던 국화꽃 다발이 떨어진다. 꽃들이 무덤 앞 흙바닥에 흩어진다. 너 혹시 민순이? 아줌마가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큰 힘이 됩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구불구불한 산길 끝에 자리한 작은 선산마을. 아침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이른 시간, 낡은 시외버스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정류장에 멈춰선다. 버스 문이 열리자 중년 여성 하나가 조심스레 발을 내딛는다. 정이다. 55살 미혼. 서울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혼자 살아가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다.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꼭 쥐고 있다. 꽃잎 사이로 이슬이 맺혀 있어 아직 새벽 공기의 차가움이 느껴진다. 여기가 맞나? 정희는 주변을 둘러본다. 기억 속의 마을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 옛날 초가집들은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의 작은 집들로 바뀌었고 논밭도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산의 모습만은 그대로다. 어린 시절 언니 손을 잡고 올라가던 그 산, 벌초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가던 그 길이 여전히 거기 있다. 정희는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한다. 운동화 밑창이 젖은 낙엽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단풍잎들이 길가에 흩어져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더 많은 잎들이 떨어진다. 걸으면서 정희의 마음은 복잡하다. 지난 20년간 한 번도 이곳에 오지 않았다. 아니, 올 수 없었다. 언니 정순과의 마지막 만남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이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정희야, 내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우리 부모님이 이걸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돈다. 그때 정희는 화가 나서 돌아서며 말했다. 언니도 참 웃기네요. 이제 와서 부모님 얘기는 왜 해요? 언니가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요. 그게 자매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 후로 정희는 언니에 대한 소식을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다. 고향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다. 서울에서 혼자 분식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한 달 전 어린 시절 친구였던 영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정희야,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언니 말이야. 정순 언니가. 그 순간 정희는 무슨 일인지 직감했다.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언니가 어쨌는데?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 혼자서. 전화기를 든 정희의 손이 떨렸다.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이가 있었어. 민수라는 아이. 지금 10살인데 혼자 살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정희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언니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 아이가 지금 혼자라는 것도 충격이었다. 장례는 어떻게 했어?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서. 너무 조용히 지났어. 정희야, 너라도 한번 와봐야 하지 않을까? 그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 달 동안 고민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미 늦었는데 지금 가서 무슨 소용일까? 하지만 결국 오늘 이렇게 왔다. 언니, 정희는 중얼거린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이제야 오네. 너무 늦었지? 선산 입구가 보인다. 돌로 쌓은 계단이 산 중턱까지 이어져 있고
크고 작은 무덤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다. 어린 시절 벌초 때 와봤던 곳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무덤들이 많이 늘어나 있다. 정희는 무덤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간다. 언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영자에게 들었지만 막상 와보니 찾기가 쉽지 않다. 계단을 오르며 하나하나 무덤의 이름을 확인한다. 가을 햇살이 무덤 위의 잔디를 비춘다. 어떤 무덤에는 벌써 성묘를 온 흔적이 있고 어떤 무덤에는 시든 꽃들이 그대로 놓여 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진다. 언니 무덤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때 산 중턱쯤에서 작은 무덤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다른 무덤들보다 조금 더 새로워 보이고 무덤 앞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곳으로 향한다. 무덤 앞에 서자 비석에 새겨진 글씨가 보인다. 김정순, 언니의 이름이다. 정희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정말 언니가 죽었구나. 이제야 실감이 난다. 무덤은 생각보다 작고 초라했다. 주변에 잡초가 조금 자라 있고 무덤 앞 제단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앉는다. 손에 쥐고 있던 국화꽃을 무덤 앞에 놓으려고 한다. 언니, 미안해. 이제야 왔어. 목소리가 떨린다.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내가 너무 미안해서 오지 못했어. 용서해줘, 언니. 그 순간이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정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다. 정희가 뒤돌아보자 10살 남짓한 소년이 서 있다. 까만 머리에 큰 눈을 한 아이, 낡은 운동복을 입고 있지만 깨끗하게 빗질한 머리카락이 단정하다. 아이는 정희를 경계하듯 바라보며 한 걸음 물러선다. 누구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또렷하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다. 정희는 황급히 일어나며 눈물을 닦는다. 아, 깜짝이야. 너는 누구니? 소년은 정희를 한참 바라보다가 무덤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여기 우리 엄마 무덤이에요.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손에 들고 있던 국화꽃 다발이 떨어진다. 꽃들이 무덤 앞 흙바닥에 흩어진다. 너 혹시 민수니? 아줌마가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민수의 눈이 커진다. 정희는 말문이 막힌다. 이 아이가 바로 언니의 아들이구나. 영자에게 들었던 그 아이. 언니가 혼자 키웠다는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다. 민수는 정희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줌마, 우리 엄마 아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네, 많이 알았지. 정말요? 민수의 눈이 반짝인다. 그동안 엄마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럼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뭘 좋아했는지. 민수의 질문이 쏟아진다. 정희는 가슴이 아프다.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모양이다. 엄마는 예쁘고 착한 사람이었어. 정희는 겨우 말을 이어간다. 사실 언니에 대한 기억은 복잡하다. 어린 시절 자상했던 언니의 모습도 있고 나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의 차가운 모습도 있다. 하지만 이 아이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해주고 싶다. 민수는 무덤 앞에 앉으며 말한다. 저는 엄마 기억이 잘 안 나요. 엄마가 아팠을 때만 좀 기억나고.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정희는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겠다. 민수야, 너는 지금 누구랑 살고 있니? 혼자요. 혼자라니? 그럼 밥은 누가 해주고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가끔 음식 갖다 주세요. 학교는 걸어서 다녀요. 멀지 않아요. 민수는 태연하게 말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10살짜리 아이가 혼자 산다니. 그때 민수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아줌마, 그럼 왜 엄마 장례식에 안 왔어요? 정희는 숨이 막힌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안 왔어요. 마을 아저씨들만 와서 묻어주셨어요. 저는 그때 엄마를 잘 아는 사람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찢어진다. 언니의 장례식에 혼자였다니. 그 추운 겨울에 이 어린아이 혼자서 엄마를 떠나보냈다니. 민수야, 미안해. 아줌마가 몰랐어. 몰랐어요? 그럼 아줌마는 우리 엄마랑 어떻게 알았어요? 민수는 정희를 빤히 바라본다.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신이 언니의 동생이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왜 장례식에 오지 않았는지, 왜 연락을 끊고 살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왜요? 지금 말해주세요. 민수는 고집스럽게 묻는다. 정희는 피할 수 없음을 안다. 민수야, 아줌마는 너네 엄마랑 옛날에 많이 친했어. 하지만 오해가 생겨서 오랫동안 못 만났어. 오해가 뭐예요? 어른들의 일이야. 복잡한 일이었어. 민수는 수긍하지 않는 표정이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는다. 대신 무덤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엄마를 아는 사람이 왔어요. 그 말에 정희의 눈물이 또다시 흐른다. 언니에게 말하는 것 같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한다. 아줌마, 우리 엄마 무덤에 꽃 놓고 가세요. 엄마가 좋아할 거예요. 정희는 떨어진 국화꽃들을 주워 담는다. 꽃잎이 조금 상했지만 아직 아름답다.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정순아.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언니 이름을 부른다. 민수가 듣고 깜짝 놀란다. 아줌마, 우리 엄마 이름이 정순인 걸 어떻게 알아요? 정희는 실수했음을 깨닫는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봤다고 해야 할까? 저기, 비석에 써 있잖아. 아, 맞네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다. 아줌마는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 서울이요? 와, 멀리서 왔네요. 그럼 우리 엄마랑 정말 많이 친했나 보네요. 민수의 순진한 말에 정희는 또다시 가슴이 아프다. 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마지막엔 원수처럼 헤어졌는데. 해가 중천에 떠오른다. 무덤가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린다. 민수는 무덤 앞에 앉아 엄마와 이야기하듯 중얼거린다. 엄마, 오늘 아줌마가 왔어요. 엄마를 아는 사람이래요. 좋지요?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떠나야 할까? 민수야. 정희가 입을 열려는 순간 산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민수야. 민수 어디 갔어? 마을 사람인 듯하다. 민수는 벌떡 일어난다. 아, 순떡 할머니다. 제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려야 해요. 민수는 산 아래를 향해 소리친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잠시 후 60대 할머니 한 분이 헐떡이며 올라온다. 아이고, 민수야. 갑자기 없어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이분은 누구시지? 순덕 할머니는 정희를 보며 의아해한다. 순덕 할머니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서울 사람임이 한눈에 보이는 단정한 차림새, 손에 든 비닐봉지, 그리고 무덤 앞에 놓인 국화꽃까지. 혹시 정순이 아는 분이신가요? 할머니의 물음에 정희는 망설인다. 민수는 옆에서 대답한다. 할머니, 이 아줌마가 우리 엄마 많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순덕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진다.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이 섞인 표정이다.
그럼 정순이가 살아있을 때 자주 오셨나요? 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문다. 순덕 할머니는 계속 말한다. 정순이 참 불쌍했어요. 혼자서 애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 가족들은 한 번도 안 왔어요. 장례식 때도.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다. 제가 늦게 소식을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미예요. 정희는 순간적으로 거짓 이름을 댄다. 정희라고 하면 혹시 들켜버릴까봐 두렵다. 민수가 갑자기 끼어든다. 할머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니? 우리 엄마한테 가족이 없었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나 형제자매 같은. 순덕 할머니는 잠깐 정희를 힐끗 본다. 글쎄다, 민수야. 엄마가 그런 얘기 안 해줬구나? 네. 엄마는 그런 말 안 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쉰다. 사실은 있긴 했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뛴다. 동생이요? 민수의 눈이 반짝인다. 그럼 제가 이모가 있다는 거예요? 있긴 한데 오래전에 사이가 나빠져서 연락을 끊었어. 정순이가 가끔 그 얘기할 때마다 속상해했지. 왜 사이가 나빠졌어요? 민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묻는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 없다. 순덕 할머니는 정희를 다시 한번 바라본 후 말한다. 그건 어른들 일이야. 복잡한 일이었어. 민수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 이모는 지금 어디 살아요? 서울에 산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 순간 민수가 정희를 똑바로 바라본다. 아줌마도 서울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정희는 식은땀이 난다. 아이가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다. 서울이 얼마나 넓은데. 우연의 일치지. 정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한다. 순덕 할머니가 민수에게 말한다. 민수야, 이제 집에 가자. 점심 해줄게. 할머니, 저는 여기 더 있고 싶어요. 아줌마랑 우리 엄마 얘기 더 듣고 싶어요. 민수는 정희 옆에 바짝 붙어 앉는다. 정희는 당황스럽다. 민수야, 아줌마도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정희는 순덕 할머니를 바라본다.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럼 정미 씨, 민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밑에서 점심 준비하고 있을게요. 할머니는 산을 내려간다. 정희와 민수만 남는다. 민수는 정희에게 바짝 다가앉아 말한다. 아줌마,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정희는 마음이 복잡하다. 이 아이에게 언니의 어떤 모습을 들려줘야 할까? 너네 엄마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 요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정말요? 우리 엄마가 노래를 잘했어요? 응. 어릴 때 자장가도 정말 잘 불러줬어. 정희는 어린 시절 언니가 불러준 자장가를 생각한다. 잠자라 우리 아가, 잠자라 우리 아가. 민수는 신기한 듯 듣는다. 아줌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엄마가 아줌마한테도 자장가 불러줬어요? 정희는 깜짝 놀란다. 또 실수했다. 아, 그게 너네 엄마가 그런 자장가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 아, 그렇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아줌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뭘? 아줌마가 우리 엄마의 그 동생 아니에요? 정희는 심장이 멎을 것 같다. 아이가 눈치챈 것이다. 민수야, 그게 무슨. 아줌마 이름이 정미라고 했는데 순덕 할머니 말로는 우리 엄마 동생 이름이 정이래요. 비슷하잖아요. 정희는 말문이 막힌다.
그리고 아줌마는 우리 엄마 이름도 알고 자장가도 알고 서울에서 왔고. 틀렸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만약에 아줌마가 정말 우리 엄마 동생이라면 왜 엄마가 아플 때 안 왔어요? 왜 엄마 죽을 때도 안 왔어요? 정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무릎을 꿇고 민수와 눈높이를 맞춘다. 민수야. 맞아. 아줌마가 너네 엄마 동생이야. 너의 이모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럼 왜 엄마 혼자 두고 왔어요? 민수야, 미안해. 이모가 정말 미안해. 정희도 눈물을 흘린다. 이모랑 엄마가 오래전에 많이 다퉜어. 그래서 연락을 못했어. 뭘 다퉈서요? 그건 나중에 크면 말해줄게. 지금은 너무 복잡한 얘기야. 민수는 흐느끼며 말한다. 엄마가 그렇게 외로워했는데 가족이 있는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찢어진다. 민수야, 이모가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이모가 너를 지켜줄게. 정말요?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묻는다. 그럼 이제 저 혼자 안 살아도 돼요? 정희는 아이를 끌어안는다. 응, 이제 혼자가 아니야. 무덤 위로 가을바람이 분다. 국화꽃잎이 하나둘 떨어진다. 정희는 언니의 무덤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한다. 언니 민수를 잘 키울게. 약속할게. 그때 산 아래서 순떡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민수야, 밥 먹으러 와. 민수는 정희의 손을 잡는다. 이모, 같이 가요. 순떡 할머니 밥 정말 맛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도망갈 수 없다.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 순덕 할머니의 작은 집은 마을 어귀에 자리하고 있다. 마당에는 고추와 무가 널려 말라가고 처마 밑에는 옥수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전형적인 시골집의 모습이다. 어머, 민수가 이모를 찾았네. 순덕 할머니는 정희를 보며 빙그레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다. 정미 씨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름은 정희 씨겠네요. 정희는 얼굴이 빨개진다. 죄송해요. 처음에 말하기가 어려워서. 이해해요. 그런데 정순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오래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할머니의 질문에 정희는 입이 무거워진다. 민수는 옆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뭐 집안일이야 밖에서 말하기 어렵죠. 순덕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밥상을 차린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놓여 있다. 민수는 정희 옆에 바짝 앉아 밥을 먹는다. 이모, 서울에서는 뭐 하세요? 분식집을 해. 와, 떡볶이도 만들어요? 응, 떡볶이, 김밥, 순대 다 만들어. 민수의 눈이 반짝인다. 저도 언젠가 서울 가서 이모 가게 가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 아이를 서울로 데리고 가야 할까? 하지만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아이가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순덕 할머니가 말한다. 민수는 여기서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갑자기 옮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할머니가 정희의 마음을 읽은 듯하다. 그렇긴 하지만 아이가 혼자 사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보고 있어요. 워낙 착한 아이라 모두들 아껴해요. 민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정희를 바라본다. 이모, 우리 엄마 어릴 때 어땠어요? 엄마는 공부도 잘하고 착했어. 나보다 3살 위였는데 항상 나를 챙겨줬어. 정희는 어린 시절의 언니를 떠올린다. 정말로 자상하고 똑똑했던 언니. 그럼 왜 싸우게 됐어요? 민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정희는 당황한다.
순덕 할머니도 관심 있게 바라본다. 그건 어른이 되어서 생각이 달라진 거야. 무슨 생각이요? 민수야, 그런 건 나중에 물어봐라. 순덕 할머니가 말리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모, 우리 엄마가 저한테 가족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아빠 얘기도 안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도 안 하고 왜 그랬을까요? 정희는 할 말을 잃는다. 언니가 왜 가족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마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일 것이다. 엄마도 마음이 아팠을 거야. 왜요? 가족이랑 멀어져서 속상했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이모도 엄마 생각했어요? 응, 많이 생각했어. 정희는 거짓말을 한다. 사실은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순떡 할머니는 민수에게 말한다. 민수야, 너는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라. 할머니가 이모랑 잠깐 얘기할 게 있어. 민수는 아쉬워하지만 방으로 들어간다. 할머니는 정희와 단둘이 앉아 차를 내온다. 정희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정순이랑 정말 뭘 다투신 거예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있기는 한데 정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무슨 소문이요? 젊었을 때 남자 문제로 다퉜다는 소문도 있고 재산 문제라는 소문도 있고 뭐가 맞는 건가요? 정희는 입술을 깨문다. 결국 마을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둘 다 맞아요. 할머니는 한숨을 쉰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원수처럼 지냈구나. 할머니, 혹시 마을 사람들이 민수한테도 그런 얘기 했나요? 아직은 안 했어요. 워낙 어린아이라.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정희는 걱정된다. 민수가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를 너무 미워했어요. 뭘 그렇게 미워했길래. 언니가 제 남자친구를 뺏었어요. 할머니는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그래서, 그리고 부모님 가게도 언니 혼자 물려받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아, 그랬구나. 전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언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도망쳤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어렸어요. 언니도 힘들었을 텐데. 할머니는 정희의 손을 잡는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민수 아버지가. 네. 제 옛날 남자친구예요. 할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그럼 민수를 보면 마음이 어때요? 처음엔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조카예요. 예쁜 조카. 다행이네요. 그때 방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할머니, 마을 아저씨들이 왔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마을 남자들 서너시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다. 술 냄새가 난다. 정순이 동생이 왔다며?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한다. 어디 보자, 얼마나 닮았나? 정희는 불안하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순덕 할머니가 나가서 말한다. 자네들 술 마시고 왜 여기 와? 아니야, 궁금해서 온 거야. 정순이 동생 말이야. 그중 가장 나이 많은 남자가 정희를 보며 말한다. 그때 정희가 언니 가게까지 뺏으려다가 언니가 홀로 아이 키우며 죽은 거라잖아. 그 말에 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민수가 방문을 열고 나온다. 할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민수가 들었다. 정희의 심장이 멎을 것 같다. 민수의 맑은 눈이 마당에 선 취한 남자들을 바라본다.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는다. 할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민수는 순진하게 묻는다.
취한 남자는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계속 말한다. 아이고, 민수야. 너도 이제 알 때가 됐지. 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김서방, 그만해요. 순덕 할머니가 소리치지만 술에 취한 남자는 멈추지 않는다. 정순이가 왜 혼자 애 키우며 죽었는 줄 아니? 다 동생 때문이야. 정이 그 계집애가 언니 남자 뺏겨놓고는 가게까지 달라고 우겼거든. 정이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한다. 그래서 정순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리고 홀로 아이 키우다 죽은 거야.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는다.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남자가 끼어든다. 민수야, 내 이모가 내 엄마 죽게 한 거야. 그래서 장례식에도 안 온 거고.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는다. 정의를 바라보는 민수의 눈빛이 변한다. 이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정의는 입을 열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민수야, 그건 이모가 정말 우리 엄마를 죽게 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취한 남자는 계속 떠든다. 그럼 정의가 언니 남자 뺏어놓고 부모 유산까지 혼자 차지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정순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만해요. 정의가 소리친다. 제발 그만하세요. 아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수는 모든 걸 들었다. 이모. 이모가 우리 엄마 남자친구를 뺏었던 그 동생이에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정의는 고개를 숙인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민수야, 미안해. 그럼 제 아빠가 원래 이모 남자친구였어요? 민수의 질문에 정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그럼 이모는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일을 했어요? 왜 엄마를 혼자 두고 갔어요? 민수는 울면서 소리친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정의는 무릎을 꿇는다. 민수야, 이모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그럼 엄마가 살아 돌아와요? 민수는 주먹을 쥐고 정의를 바라본다. 이모가 엄마를 죽였어요. 이모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요. 그 말에 정의의 심장이 찢어진다. 민수야, 이모 같은 사람은 싫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난다. 취한 남자들은 웅성거리며 돌아간다. 순덕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정의를 바라본다. 정희 씨, 괜찮아요? 정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낀다. 할머니, 제가 정말 언니를 죽인 건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 말이 맞아요. 제가 언니를 괴롭혔어요. 제가 언니를 죽였어요. 정희는 목 놓아 운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온다. 순덕 할머니는 정의를 부축해 일으킨다. 들어와서 진정하세요. 하지만 정의는 일어나지 못한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민수가 절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아니에요. 민수 눈빛을 봤어요. 저를 미워해요. 언니를 죽인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정희는 무덤 쪽을 바라본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집안에서 민수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정희는 가슴이 미어진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으면 민수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어디 가실 거예요? 서울로 돌아가요. 지금요? 네. 마지막 버스 시간에 맞춰서. 정희는 일어나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다. 순덕 할머니가 말한다. 정희 씨, 그래도 민수한테 한마디는 하고 가세요. 민수가 저를 보기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른이 먼저 사과해야죠.
정희는 민수가 있는 방문 앞에 간다. 민수야, 이모야, 방 안이 조용하다. 이모가 서울로 돌아갈게. 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 여전히 대답이 없다. 민수야, 이모가 정말 미안해. 내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정희는 문에 이마를 댄다. 이모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가 이모를 미워해도 할 말이 없어. 그때 방 안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모, 응? 정말로 우리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정말 미안해. 매일매일 미안하다고 생각했어. 그럼 왜 진작 안 왔어요? 정희는 할 말을 잃는다. 이모가 겁이 났어. 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는 이모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더욱 눈물을 흘린다. 엄마가 가끔 서울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었거든요. 그때 이모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민수야. 하지만 이제는 늦었어요. 엄마는 없고 저는 혼자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정희는 문고리를 잡는다. 민수야, 문 열어줄래? 한참 후에 문이 조금 열린다. 민수는 빨갛게 운 얼굴로 정희를 바라본다. 이모, 정말 가요? 응.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또 혼자 살아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찢어진다. 하지만 자신이 여기 있으면 민수가 더 힘들 것 같다. 순덕 할머니가 돌봐주실 거야. 할머니는 할머니고 가족은 이모뿐인데. 민수는 다시 울기 시작한다. 이모도 저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말에 정희는 발걸음이 멈춘다. 이모도 저버리고 가는 거예요? 민수의 말이 정희의 가슴을 파고든다. 정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본다. 아이의 눈에는 절망과 원망이 동시에 담겨 있다. 민수야, 이모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도 저 두고 갔고, 이모도 저 두고 가고. 민수는 주저앉으며 흐느낀다. 저는 왜 혼자만 남겨두는 거예요?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민수를 끌어안는다.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순덕 할머니가 다가와 말한다. 정희 씨, 그래도 하룻밤 자고 가세요. 민수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 상태로 떠날 수는 없다. 밤이 되자 정희는 작은 방에 누워 있다. 잠이 오지 않는다. 옆방에서는 민수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도 잠들지 못하는 모양이다. 정희는 일어나 바깥으로 나간다. 달빛이 마당을 비춘다. 언니의 무덤이 있는 산을 바라본다.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집안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린다. 정희는 조용히 들어가 본다. 민수가 방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고 있다. 민수야, 뭘 하고 있니? 민수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본다. 이모, 잠 안 와요? 응, 너도 못 자는구나. 민수는 손에 든 상자를 보여준다. 이거 엄마 물건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면서 나중에 혼자 보라고 했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뭐가 들어있는데? 편지하고 일기장이요. 근데 전 무서워서 아직 못 봤어요. 민수는 상자를 정희에게 내민다. 이모가 같이 봐주세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는다. 상자를 열자 언니의 글씨가 적힌 편지와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다. 편지 봉투에는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다. 민수야, 이거는 내가 봐야 해. 무서워요. 이모가 같이 읽어주세요. 정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연다. 언니의 친숙한 글씨체가 나타난다. 우리 사랑하는 민수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9살이구나. 엄마 곁에서 자고 있는 내 모습이 천사 같다. 민수야,
엄마가 너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내게는 이모가 있단다. 정희 이모. 엄마의 동생이야. 엄마와 이모는 젊었을 때 많이 다퉜어. 그때는 서로 미워하기도 했지. 하지만 민수야, 엄마는 이모를 원망하지 않는다. 이모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아팠을 거야. 엄마도 그때 이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둘 다 어렸고 서로 상처를 주었지. 하지만 핏줄은 끊을 수 없는 법이야. 엄마는 매일 이모를 생각했어. 서울 쪽 하늘을 보면 이모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 민수야, 만약 엄마가 너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이모를 찾아가렴. 이모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모에게 전해주렴. 언니가 용서한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민수를 낳게 해줘서 고맙다고. 민수야, 이모를 미워하지 마라. 이모도 엄마처럼 너를 사랑할 거야. 사랑한다, 민수야.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정희와 민수는 모두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이모를 용서했대요. 민수는 편지를 꼭 쥐며 말한다. 정희는 오열한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정희의 손을 잡는다. 이모, 우리 엄마 일기장도 봐요. 정희는 일기장을 펼친다. 언니의 마지막 몇 년간의 기록들이 담겨 있다. 1999년 3월 15일 민수가 오늘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온 가족이 손잡고 있는 그림인데 아빠 자리가 비어 있다. 민수에게 미안하다. 정희는 잘 지내고 있을까? 서울에서 분식집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가보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난다. 1999년 여름 민수가 이모가 있냐고 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언젠가는 말해야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정희야, 미안하다. 내 남자친구를 사랑하게 된 것도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은 것도 모든 게 미안하다. 2000년 가을 몸이 많이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민수만은 혼자 두면 안 되는데. 정희에게 연락할까?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정희는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미어진다. 언니도 자신만큼 괴로워했구나. 이모, 우리 엄마도 이모를 그리워했네요.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그럼 우리 이제 싸우지 말아요.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희는 민수를 끌어안는다. 민수야, 이모가 진짜 미안했어.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이모, 이제 저 혼자 안 살아도 되죠? 응. 이모가 지켜줄게. 민수는 정희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운다. 원망의 눈물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다. 정희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친다. 2000년 12월 정희야, 내가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민수를 잘 부탁한다. 우리가 다퉜던 일은 이제 모두 잊자. 내가 원래 착한 아이였잖니. 민수도 착한 아이야. 너희 둘이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야. 고마워, 정희야. 내가 민수의 이모가 되어줘서 사랑한다. 정희는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언니 알겠어. 민수 잘 키울게. 약속할게. 민수는 정희의 품에서 잠들었다. 정희는 아이를 방에 눕히고 나와 달빛 아래 앉는다. 마음속 깊은 곳에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린다. 언니가 용서해줬다. 이제 남은 일은 민수를 잘 키우는 것이다. 정희는 언니의 무덤이 있는 산을 바라보며 속삭인다. 언니 고마워. 민수를 내게 맡겨줘서. 바람이 불어와 정희의 머리카락을 쓸고 간다. 언니의 대답 같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민수를 위해 아침밥을 준비한다. 순덕 할머니 집 부엌에서 간단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든다. 언니가 좋아하던 음식들이다. 민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이모, 진짜 안 가요? 안 가.
이모가 여기 있을게. 민수의 얼굴이 환해진다. 정말요? 그럼 이제 저랑 계속 같이 살 거예요? 정희는 잠깐 망설인다. 서울의 분식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민수다. 응, 민수랑 같이 살 거야. 아침을 먹으며 민수는 쉴 새 없이 말한다. 이모, 우리 집 구경할래요? 엄마랑 살던 집이에요. 그래, 가보자. 민수가 사는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다. 언니가 민수와 함께 살던 곳이다. 문을 열자 언니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작은 거실에는 민수의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고 부엌에는 언니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다. 정희는 가슴이 먹먹하다. 이모, 이게 엄마 방이에요. 민수는 작은 방 하나를 가리킨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들어간다. 언니의 침대, 화장대, 옷장이 그대로 있다. 화장대 위에는 언니의 사진이 놓여 있다. 정희는 사진을 들어본다. 민수를 안고 웃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다. 여전히 예쁘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언니, 정희는 사진에 대고 중얼거린다. 민수 정말 잘 키웠구나. 혼자서 이렇게. 민수는 정희 옆에 서서 말한다. 이모, 엄마 예쁘죠? 응, 정말 예뻐.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옷이에요. 민수는 옷장을 열어 파란색 원피스를 꺼낸다. 이거 입고 저랑 시장도 가고 학교 운동회도 왔어요. 정희는 원피스를 만져본다. 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다. 민수야, 이모가 이 집을 정리해야겠다. 왜요? 너를 서울로 데려가야 할 것 같아서. 민수는 당황한다. 서울로요? 저는 여기가 좋은데요. 하지만 이모가 서울에서 일을 해야 해. 그럼 이모가 여기서 일하면 안 돼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생각에 잠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서울의 분식집을 정리하고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때 집 밖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민수야, 집에 있니?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다. 정희와 민수는 밖으로 나간다.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민수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 너희 이야기 때문에. 정희는 불안하다. 무슨 이야기요? 어제 취한 사람들이 떠든 얘기가 온 마을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어요. 정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뭐라고 하는데요? 정희 씨가 정말 정순이를 괴롭혔는지, 민수를 맡기는 게 맞는지, 그런 얘기들이요. 민수는 정희의 손을 꼭 잡는다. 할머니, 저는 이모랑 같이 살고 싶어요. 민수야, 할머니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때 멀리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어른들 대여섯 명이 정인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저기 온다. 순덕 할머니가 중얼거린다. 사람들이 집 앞에 모인다. 어제 술 취해서 떠들던 남자도 있고 마을 이장도 있다. 이장이 앞으로 나선다. 정희 씨, 어제 들은 얘기가 사실입니까? 정희는 고개를 숙인다. 네, 사실이에요. 그럼 정순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깊은 숨을 쉰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놔야 할 때다. 제가 언니 남자친구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니를 선택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그래서 언니랑 크게 다퉜어요. 그리고 부모님 가게 상속 문제로도 다퉜고요. 그래서 정순이를 혼자 두고 서울로 간 겁니까? 네. 제가 너무 어렸어요. 언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한다. 그런 사람이 민수를 키울 자격이 있나요? 친언니도 버린 사람이 조카를 제대로 키우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민수는 우리가 키우는 게 낫겠어요. 정희는 무릎을 꿇는다.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어떻게 믿죠? 언니가 편지를 남겼어요. 민수를 저한테 맡긴다고. 정희는 어제 읽었던 편지를 꺼낸다. 이걸 보세요. 언니가 저를 용서했어요. 이장이 편지를 읽는다. 다른 사람들도 돌려가며 본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다. 정순이가 정말 이런 마음이었구나. 용서한다고 했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20년 동안 연락도 안 했잖아요. 그때 민수가 앞으로 나선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 말 좀 들어보세요. 민수의 당당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조용해진다. 이모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이모가 저를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민수는 정희의 손을 잡는다. 저는 이모랑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도 그러라고 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제발 이모를 믿어주세요. 이모는 이제 제 가족이에요. 정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 할아버지들, 이모 아니면 저는 정말 혼자예요. 제발.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한다. 정희 씨, 정말로 민수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정희는 고개를 깊이 숙인다. 네. 제 목숨보다 소중히 키우겠어요. 언니와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합니까? 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장은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맞춘다.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민수가 이 마을에서 자란 아이니까 갑자기 환경을 바꾸면 안 되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요. 여기서 살겠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는다. 이모, 정말이요? 응.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다. 정희와 민수만 남는다. 민수는 정희를 꼭 안는다. 이모, 고마워요. 민수야, 이모가 더 고마워. 내가 이모를 믿어줘서. 두 사람은 언니의 무덤이 있는 산을 바라본다. 한 달이 흘렀다. 정희는 서울의 분식집을 정리하고 마을에 완전히 정착했다. 언니가 살던 집을 깨끗이 치우고 민수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만들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든다. 정희는 부엌에서 민수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언니가 즐겨 만들던 계란말이와 미역국이다. 민수야, 일어나. 학교 늦겠다. 네, 이모. 민수는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본다. 한 달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돈다. 혼자 살 때는 항상 쓸쓸했는데 이제는 집에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안다. 이모,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마을 회관에서 어른들 글자 가르치는 일 시작해. 정희는 마을에서 새로운 일을 찾았다.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였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살려 마을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 이모 대단해요. 민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그런데 이모, 오늘 엄마 생일이에요. 정희는 깜짝 놀란다. 벌써 언니의 생일이 돌아왔구나. 그럼 오늘 성묘 가야겠다. 네, 저도 엄마한테 줄 편지 썼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낸다. 어린이다운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다. 뭐라고 썼는데? 비밀이에요. 엄마한테만 보여줄 거예요. 민수는 수줍게 웃는다. 학교에 민수를 데려다 준 후 정희는 시장에 들른다. 언니가 좋아하던 국화꽃과 사과 그리고
언니가 즐겨 마시던 유자차를 산다. 정희 씨, 어디 가세요? 시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을 건넨다. 한 달 사이에 마을 사람들과 많이 친해졌다. 언니 생일이라 성묘 가려고요. 아, 그렇구나. 정순이도 이제 마음 편할 거예요. 민수 잘 키우고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정희는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낀다. 오후가 되자 정희는 혼자 언니의 무덤을 찾는다. 한 달 전과는 달리 무덤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 정희가 틈틈이 와서 관리한 결과다.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고 사과를 깎아 올린다. 유자차도 한 잔 우려서 무덤 앞에 둔다. 언니 생일 축하해. 정희는 무덤 앞에 앉는다. 민수 잘 키우고 있어. 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할게.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을 살랑 흔든다. 언니 미안하다고 100번 말해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용서해줘서 고마워. 정희는 가방에서 일기장 하나를 꺼낸다. 새로 산 일기장이다. 언니, 나도 일기 쓰기 시작했어. 민수랑 보낸 하루하루를 기록하려고. 일기장을 펼쳐 첫 페이지를 읽는다. 오늘부터 민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언니가 못다한 사랑, 내가 이어가겠다. 그때 산 아래에서 민수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모, 이모.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정희에게 달려온다. 민수야, 벌써 학교 끝났어? 네. 선생님이 일찍 보내주셨어요. 엄마 생일이라고 했더니 민수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무덤 앞에 놓는다. 엄마, 편지 가져왔어요. 민수는 무덤을 향해 정중히 절한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 이제 이모랑 잘 살고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정희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난다. 엄마, 이모가 정말 잘해줘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학교 숙제도 도와주고. 민수는 이모를 바라본다. 그리고 엄마, 이모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슬퍼했는데 이제는 웃어요. 정희는 민수의 손을 잡는다. 민수야, 고마워. 뭐가요? 이모를 믿어줘서, 이모랑 같이 살아줘서. 민수는 환하게 웃는다. 이모, 저도 고마워요. 혼자가 아니게 해줘서. 두 사람은 무덤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간다. 이모, 우리 내년에도 엄마 생일 때 같이 와요. 그럼, 매년 와야지. 그리고 추석에도 와요. 설날에도 와요. 응, 언제든지. 민수는 갑자기 정희를 바라보며 말한다. 이모,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물어봐. 이모는 이제 행복해요? 정희는 잠깐 생각한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응, 민수 때문에 행복해. 저도요. 이모 때문에 행복해요. 민수는 정희의 팔짱을 낀다. 이모, 우리 집에 가서 엄마 생일 케이크 만들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좋아. 언니가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 만들자. 와, 저도 딸기 좋아해요. 두 사람은 일어나 산을 내려간다. 정희는 뒤돌아서 무덤을 한 번 더 바라본다. 언니, 우리 잘 살게.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린다. 언니의 대답 같다. 저녁이 되자 정희와 민수는 함께 케이크를 만든다. 작은 부엌에서 둘이 함께 밀가루를 반죽하고 딸기를 썬다. 이모,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민수는 밀가루를 묻혀가며 열심히 돕는다. 정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케이크가 완성되자 민수가 초 하나를 꽂는다. 이모, 엄마 나이가 몇 살이에요? 58살이야. 그럼 초 58개 꽂아야 해요? 정희는 웃는다. 하나만 꽂자. 엄마가 이해하실 거야.
두 사람은 케이크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한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하늘에서도 행복하세요. 민수가 초를 분다. 이모, 엄마가 우리 보고 계실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계셔. 그럼 엄마도 우리가 행복한 거 아시겠네요? 응, 알고 계실 거야. 밤이 깊어간다. 민수는 정희 품에서 잠든다. 정희는 아이를 방에 눕히고 나와서 달을 바라본다. 한 달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과 죄책감은 이제 사라졌다. 대신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언니에게 받은 용서의 평안함이 마음을 채운다. 정희는 새 일기장을 펼쳐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한다. 언니 생일. 민수와 함께 성묘하고 케이크를 만들었다. 이제 정말로 우리는 가족이 됐다. 언니 고마워. 나에게 민수를 맡겨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인다. 언니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정희는 일기장을 덮고 민수가 잠든 방을 살짝 들여다본다. 아이는 천사처럼 평온하게 자고 있다. 민수야, 잘 자. 이모가 항상 지켜줄게. 정희는 방문을 살며시 닫고 자신의 방으로 간다. 내일도 민수를 위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무덤가에 놓였던 국화꽃이 달빛 아래 고요히 피어 있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꽃처럼 정희와 민수의 새로운 인연도 이제 굳건히 뿌리를 내렸다.